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여호수아 1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기업을 받았는지 그 경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맞아요. 그 시작이 또 제비뽑기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셉 자손 전체의 기본적인 그 경계선이 그려지는데요. 여리고 샘 동쪽 요단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루스, 아렉 족속 경계, 아다롯, 야블렛 족속 경계, 아레베토론, 게셀까지 그리고 바다까지 이르는 꽤 넓은 지역이에요. 네, 이 제비뽑기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신의 뜻을 묻고 또 그걸 따라서 공정하게 땅을 나누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각 지파의 경계를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게 뭐랄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했겠죠. 네, 분쟁을 예방하고요. 네, 맞아요. 미리 딱 정해두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기록 자체가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요. 아하. 자, 그럼 이제 5절부터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할당된 땅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동쪽 경계는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북쪽 믹모다를 거쳐서 동쪽 다하낫 실로, 야노아 동쪽 아다롯, 나하라,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에 이르고, 네, 지명들이 계속 나오죠? 또 답부아에서 서쪽으로 가나 시내를 따라 바다까지 경계가 이어지고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이 지명들을 보면 당시에 어떤 중요한 길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원지라든지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근데 구절에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요? 네, 구절을 보면 이게 좀 특별한데요. 에브라임 자손이 자기들 기업 외에도 형제 지파인 므낫세 자손의 기업,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도 성읍이랑 마을들을 분배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 자기들 땅 말고 또요? 네, 이게 이제 두 지파 간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인구가 그만큼 많아서 추가 공간이 필요했던 건지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혹은 뭐 므낫세 영토 안에 있는 어떤 전략적 요충지를 에브라임이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땅 분배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10절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그 10절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지역에 살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그 10절이 이 장에서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명 기업으로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계가 있었군요. 네, 어떤 한계에 부딪힌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셀의 가나안 족속은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 밑에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불완전한 정보,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공존, 이게 결국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이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여호수아 16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셉 자손,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땅을 받았는지 그 상세한 경계와 함께 또 겟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 현실까지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상적인 계획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 기업 분배라는 약속. 네. 그 약속이 실제 인간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긴장감, 또 타협,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상과 현실의 차이 같은 거군요. 그렇죠. 경계는 분명히 정해졌지만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약속의 성취가 그냥 자동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멸하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결과가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노동력 확보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좀 더 우선시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정복한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